그 직접적인 소득 임금의 상승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생활비를 인하시켜 주는 게 있고 예. 또 하나는 사회보장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생활비를 인하시켜 주는 거는 공공임대주택을 왕창 늘린다든가 예.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로 얘기되는 의료비를 낮춰준다든가 예.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하나는 민간 기업의 소비 수요,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수요, 정부의 재정 지출, 네 번째 수출 마이너스 수출 빼기 수입, 그러니까 해외 부문. 임금의 상승, 이 부분은 최저임금을 통해 해결한다고 치고 공공임대주택, 치매국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생활비를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지금 말하는 정책의 돈주머니는 어디까지나 세금입니다. 결국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친다는 말입니다. 총 수요에 관해서 설명하고 수출 플러스 수입을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라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었고 유시민은 전문가가 아니니 바로 잡는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정책의 돈주머니가 어디까지나 세금이라고 하고 잠시 뒤로 미루었습니다. 유시민은 친절하게 총 수요가 어떤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는지를 말해줬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문재인 케어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결국 자금의 출처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세금입니다. 의료비가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오나 왼쪽 주머니에서 나오나 총 수요는 증가하지 않죠. 물론 혜택을 받는 개인은 당장 의료비를 아끼게 되었으니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어 소비 여력은 높아지겠죠. 일자리 수석이 개인의 소비 여력 향상과 총 수요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내용을 따져보면은 설비에 대한 투자는 이제 8% 정도, 8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주로 건설 투자죠. 일자리 수석께서는 설비에 대한 투자는 8% 정도라고 합니다. 알릴레오의 다른 구체적 수치가 그렇듯이 거짓말입니다. 총 고정 투자율을 보면 건설 부분이 50% 수준이고 설비 투자는 31% 수준입니다. 진짜 고민이 되는 것이 일자리 수석이 기본적인 통계를 모른다고 하는 게 모욕적인 걸까요? 아니면 선동을 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더 모욕적인 걸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은 일자리 수석님께서 하시도록 미루겠습니다. 강한 모욕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물론 일자리 수석의 목표가 이번 정권의 시작과 함께 꺾여버린 설비 투자 동향 그래프 각도를 정권 말기까지 육주에서 30%에서 8%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하면 그건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출범하자마자 맨 처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대 보정제도를 없앤 거예요. 예. 그렇죠. 도전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연대 보정제도를 적어도 정책 금융기관에서는 다 없앴어요.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는 신용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민간은행과 국책은행 따라 긍정적인 요소만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결론을 내기에는 힘든 논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옳은 정책인지 그런 정책인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기준에서는 다룰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유시민의 태도가 내로남불의 너무나 전형적인 모습이라서 굳이 넣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내로남불 참 심하다는 제 생각에 공감하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다 가지고 갔어요. 다. 싹 다 10개 싹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몇 개를 더 추가를 해서 신성장 동력이라는 이름으로 17개 산업을 했고요. 근데 여기는 엉터리들이 좀 있어요. 뭐 고도 물처리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거. 또 차세대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미래 성장 동력 이렇게 왔어요. 여기 19개 산업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고요. 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5G 이동통신도 있고요. 혁신성장, 뭐 기업의 혁신, 뭐 새로운 산업 개척, 산업 정책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이런 식의 진단, 이런 식의 비판, 이게 아무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 한 거예요. 금융기관에서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향후 과제라는 페이퍼를 보면 그 시작이 2012년 5월경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좀 더 넓은 범위까지 확대하는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가진 논리를 그대로 연대보증 폐지에 적용해보죠. 문재인 정부는 그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것을 가져다가 쓴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일자리 수석의 연대 보증 이야기에서부터 유시민의 혁신 성장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 차이는 고작 5분도 되지 않습니다. 레오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진보에 대해서 우호적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호적이 되는 과정은 매우 공정합니다. 꼼꼼히 그 근거와 그 이론과 논리를 챙겨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또 돌려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공부가 되는 그런 알릴레오가 이번에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그 정책 기조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일자리 수석이 나온 상하이 마지막으로 알릴레오가 자화자찬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알릴레오를 3화부터 보고 그 다음에 2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묘한 데자비를 느꼈습니다. 처음 나는 꼼수다를 들었을 때 했던 생각, 잠깐 이러다 말겠지. 설마 사람들이 이런 걸 믿겠어. 조금만 검색해도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금 시기에 같은 생각을 하면서 댓글을 봤더니 완전히 믿는 사람,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낙곰수가 유행할 당시 저는 낙곰수가 당연히 한 달 만에 그들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해 듣는 사람만 듣는 마이너한 방송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예상은 아주 크게 빗나갔죠. 낙곰수에서 오늘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단 주장만 하고 보는 좌파 지식인들이나 그런 지식인들에게 열광하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긴 저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뀌길 기대하면 그건 도둑놈 신보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둑놈 만들자고 영상을 만들었고 좀 더 자주 제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영역을 넓혀갈 생각입니다.